네, 박영선, 오세훈 두 서울시장 후보가 어제 오늘도 TV 토론에서 맞붙습니다. 오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을 둘러싼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둘러싼 두 후보의 팽팽했던 공방은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1차 TV 토론이 있었고 오늘 2차 TV 토론이 있는데요. 예. 여야 서로 자기네 후보들이 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근데 두 사람 원래 TV 토론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꽃이 튀기는 것 같아요, 저도 예. 보니까. 근데 땅에서 시작해서 땅에서 끝난 그런 선거였다. 근데 비교적 박영선 후보가 네. 오세훈 후보 개인을 겨냥한 인파이팅 구사했다면 예. 상대적으로 이제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개인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좀 아웃복싱 형식으로 좀 갔다. 예. 저는 그런 차이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예. 평가하시는군요. 예. 말씀하신 대로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개인적인 의혹을, 오세훈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을 부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장면을 보고 조금 더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단독주택 용지를 특별 분양 공급을 받았다. 추가로 이 땅은 36억 5천만 원 보상 플러스 또 그 보금자리 주택 단지 안에 단독주택 용지를 특별 분양을 또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의 초점은 이겁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었다. LH 사건처럼 보상을 받으려고 땅을 산 게 아니죠.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고 월세가 오르면 주머니 사정이 얇아지죠.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 참 정말 못 쓸 짓을 시민 여러분들께 또 국민 여러분들께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속에 부동산 때문에 응어리진 거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해서 그만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은 됐지만 원인 제공자이십니다. 2011년도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이시죠. 민주당에서는 원래 성추행 사건 같은 일이 나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었죠. 네. 개정 작업에 투표를 하셨습니까? 2차 기억합니다. 네. 가해에 대해서 거의 동의를 하신 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켜보는 분들이 함부로 하시겠죠. 상대방을 규정하지 말아주셨으면 정부의 좋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 최대 이슈가 부동산 문제이다 보니까 또 부동산 문제를 갖고 여러 공방도 있었고요. 또 나름대로 서울시장이 되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런 정책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내곡동 땅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선거전에서 예. 지지층의 결집 그리고 중도층의 어떠한 규환 이런 것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원래 이제 선거에서는 그 지지도가 좀 낮은 후보가 지지도가 높은 후보를 이기는 이제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후보 상대방 후보 개인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원점 타격 전략인데 그렇군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전략이죠. 근데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장애로 이제 모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만한 후보로 모는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이제 상당히 효과적이 있죠. 근데 이게 얼마나 이제 구체적인 물증이 드러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체가 문제가 많다는 그런 민식이 비등한 상태에서 효과를 보려면 오세훈 후보 개인의 문제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물증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거를 드러내야 되는 건데 아직 그 부분이 지금 아직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라고 봅니다. 그 구체적인 물증을 위해서 그 측량 당시에 참석을 했느냐 이 관련 서류를 공개하라, 일부를 공개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후보 측은 정보 공개를 신청했더니 그 내용에 입회인의 장인의 서명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일부에는 그것만으로 좀 증명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반박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공식적인 부분은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장인 한 명만 있다는 건데, 근데 박영선 후보 측은 현재까지는 비공식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 뭐 증인이 3명이나 있고, 그다음에 선글라스 낀 걸 본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공식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지금 문제 있다라고 판단을 하려면은
공식적인 물증이 제시가 되거든요. 예. 아직 그 부분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면 장인에게 위임장을 주었는지 그 위임장 공개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예. 말하자면 공식적인 타켓을 지금 가하고 있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토론회에서 과연 2탄, 3탄이 나올 수 있을 건지. 예. 알겠습니다. 그 박영선 후보가 이제 어제 제기를 했죠. 오세훈 후보 처가 단독주택 용지 예. 특별 분양받았다 이런 새로운 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해명을 했는데요. 어떤 해명이 나왔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거 알고 보니까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더라고요. 8분의 2 지분을 가진 작은 처남은 7억 3천에 샀는데 그거를 거의 같은 가격으로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이익은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알고 봤더니 특별 분양 받은 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예. 어떤 일정한 가격에 그리고 예. 그 가격에 되로 되팔았다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거든요. 오 후보의 내곡동 오 후보의 해명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박영선 후보 입장에 새로운 걸 하나 TV 토론에서 이제 터뜨린 셈이죠. 예.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보상은 받았지만은 그동안 이제 새롭게 보상 받은 것이 드러났을 뿐이지 네. 실제로 투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이제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명확하다, 충분하다라고 보기에는 아직도 말은 가우뚱하는 부분이 있죠. 예. 다만 박영선 후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문제를 제기한 사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추가 물증 제시할지가 여전히 이제 관건인 거죠. 예. 네. 이건 뭐 네거티브가 아니고 마타도가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는 책임은 이제 박영선 후보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오늘 TV 토론이 나름대로 알겠습니다. 이제 주목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예. 과연 TV 토론을 통해서 2탄, 3탄이 말씀하신 대로 나오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 후보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적을 공격 포인트로 삼아서 십자포화를 했습니다. 예. 박 후보가 또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앞서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예.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가 요청한 아파트 공시가 인상률 조정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 선거를 인식한 것 아니냐는 지금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미니 보선이라는 선거인데 지금 여야 후보 하는 건 다 대부분이 선거용이라고 아마 유권자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 정부 여당 집권 여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을 상당히 좀 살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긍정 검토하는 것도 네. 상당히 그 유리한 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추가로 정부 여당이 뭐 뒷받침하는 모양새 좀 박영선 후보를 도와주는 그런 정책적인 후원의 어떤 분위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아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정부 여당은 워낙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네네. 또 여당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또 구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막 계속 후속타가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공시가 인상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예. 계속해서 실거래가와 비슷하게 맞춰 나가겠다, 인상하겠다라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거를 좀 재검토한다라고 하면 부동산 정책을 방향을 좀 바꾸겠다 이런 뜻으로 뭐 해석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좀 무리라고 보고요. 다만 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바꾼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른 것 같고 예. 다만 당과 정부가 삐그덕거릴 수는 있다. 예.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아니 우리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라고 지금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그 재난지원금도 액수를 놓거든요. 홍남기 부총리하고 이제 당하고 계속 마찰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나 4월 7일날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예,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그래서 선거 지나면 다시 또 새로운 또 이 교통정리가 이루어질 것 같고 다만 선거 전에 내세운 이런 전략들 공약들이 이제 얼마나 유권자들의 표심을 예. 얻을 수 있을 건지 네. 이게 관건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후보가 링 위에서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여야의 대리전도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장외신경전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후보께서 역시 당당하고 잘 정책적으로 준비된 일꾼이구나라고 하는 좀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요. 후보의 진면목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선거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계속해서 시청자에게 오 후보가 네거티브를 하고 있고 오 후보가 말꼬리를 잡고 있고 끊고 있어요라는 것을 강요했어요.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그 침몰시켰다, 네. 파멸했다, 알겠습니다. 아쉽다, 참 급하긴 급한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대곡동 땅도 특혜가 문제다, 투기가 문제다 이러다가 측량이 문제다라고 쟁점이 바뀌면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죠. 땅의 존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측량 현장에 갔어요, 안 갔어요? 생태 땅 먹었다는데 생태 땅 그러니까 그게 전혀 특혜랑 무관하다니까. 측량과 특혜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사전에 안 왔다는 거고. 그러니까 사퇴하겠다 그러면 사퇴를 해야지. 자꾸 이해충돌 얘기하지. 사퇴. 네, 뭐 후보들을 돕기 위해서 예. 여야 의원들이 나선 겁니다. 예. 그런데 어쩔 땐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어쩔 땐 도움이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급기야 뭐 생태탕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네. 자, 이번 선거의 본질을 사실은 그 진중권 씨가 예리하게 짚은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진중권 씨 말을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예.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거티브 백날 해봐라 먹히나 통하나. 예. 이번 선거는 사람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예. 막대기만 짚어도 이거는 그 선거를 한다. 그만큼 이번 선거는 분노의 선거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 그 여당에게 따라서- 불리한 선거라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불리한 거고 또 상당히 감정적으로 사람을 찍기 때문에 예. 여야 후보라든지 혹은 주위에 돕는 사람들이 서로 공방을 해봐야 그게 유권자들의 민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상당히 좀 뼈아픈 지적을 좀 한 거죠. 예. 네. 과거에도 집권하고 예. 뭐 집권 후반기에 예. 선거가 치러지면 예. 보통 여당이 어려웠습니까? 예, 보통 항상 어렵습니다. 예. 예, 특별히 어려운데 요번 같은 경우 여당이 어려운 것은 둘째 치고 여야가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심하게 격돌한 건 네. 저는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과거 임기 말에는 대통령들이 되게 좀 기가 죽고 지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야당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세게 몰아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사실은 30% 초중반이면 그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 네. 예.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문제라는 모든 전 국민의 어떤 민생과 직결된 문제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임기 말에 저는 분노가 표출한 선거를 좀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당 후보인 박영선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유세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왕십리를 찾아서 유세를 펼쳤는데요.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월 20만 원 월세 지원하는 거 지금 현재 5천 명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아주 화끈하게 늘리려고 합니다. 청년주택을 직주 일체형 주택으로 2023년까지 2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즐거우니까 청춘이다! 이렇게 즐거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20, 30대 표심이 네. 여당에게 좀 불리하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박영선 후보가 계속해서 20, 30대 표심을 예. 좀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비해서 올해 네. 가장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요. 20대 표심입니다. 예. 20대 특히 예. 20, 30대 중에서도 이른바 이제 Z세대라고 하는데 1990년대생 이후에 태어난 애들을 얘기하는 예. 건데요. 예. 이 20대 표심이 작년에 말해도 상당히 좀 정권 심판과 유지론의 박빙이었는데 네. 올해 들어서 1월 달부터 들어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는 게 거의 50%를 계속 넘고 있습니다. 예. 유지해야 된다라는 쪽보다는 20% 가까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1, 2, 3. 예. 예. 1, 2, 3월 달에 연달아서. 예. 거기다가 지금 그 떨어진 이탈한 표들이 상당히 좀 윤석열 쪽으로 쏠리고 윤석열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현상이 네. 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전통적으로 20, 30대가 개혁적인 민주당을 지지했던 층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는 데서 지금 되게 좀 불안하죠. 예. 다만 다행인 거는 20대 층 중에서도 아직도 유보하고 있는 층이
60% 이상입니다. 예. 떠난 예. 층보다 아직도 예.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층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기는 아직 이르고 그렇군요. 20, 30대에서 마지막 아주 피치를 올리면은 예. 상당히 좀 되돌릴 수 있다라고 아. 이렇게 그냥 판단한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피해 호소인 발언 논란으로 좀 논란이 됐던 고민정 의원이라든가 또 예. 투기 의혹 제기된 양이원영 의원이 박영선 후보를 지금 지원하는 유세에 나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도움이 얼마나 될까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많이 하죠. 예.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너무 여러 가지가 다급하기 때문에 예. 한 사람이 아쉬운 편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의외로 좀 이렇게 팬 비슷하게 예. 지지층들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또 방송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이 감성을 구사하는 부분에 상당히 좀 능력이 있거든요. 예. 뭐 그래서 이렇게 감성적인 자극하는 그런 책상에 부분들을 엎드린 사진 있기 공개됐고요. 때문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지지자와 같이 포옹하고 우는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부담은 있지만은 그래도 플러스가 더 많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박영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돕고 있다면 예. 안철수 대표는 예. 오세훈 후보 당선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예. 좀 과거와 좀 달라진 모습은 좀 더 열심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예. 같습니다. 아주 승복도 화끈하게 하고 예. 지원 유세도 화끈하게 한 것 예. 같아요. 예. 과거에 안철수 하면 이제 철수 뒤로 물러간다 이런 의미였는데 이제 이미지 변신 앞으로 전진하는 이미지를 좀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승복 선언할 때도 예. 비록 이번에 단일화에서는 제가 실패를 했지만 앞으로 전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전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 예, 예. 근데 그럴 것이 이번 지금 선거 끝나자마자 내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금년 6월부터는 예비 선거 들어갑니다. 예. 바로 예비 경선 국면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군요. 여야가. 예. 거기다가 또 내년 3월 선거 끝나면 바로 6월 달에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말하자면 본인이 원한다면 서울시장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예. 또 대선에도 도전할 수 있는 거고 기회가 앞으로 많기 때문에 네. 지금 확실히 변한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라는 네. 생각으로 많이 노력을 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예, 두 서울시장 후보와 더불어서 안철수 대표의 그런 행보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어서 부산시장 선거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입니까? 부산시장 뽑는 선거지. 근데 야당은 정권식 반하자고 합니다. 부산 살림 잘 살아내서 부산 시민들 인생을 이렇게 세울 그런 시장을 뽑아야 되는 선거입니다. 검찰 개혁하라 했더니 검찰 장악하고 부동산값 잡으라고 했더니 애꿎은 청년들만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권을 그대로 두고 부산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부산시장 선거 지금 보고 오셨는데 네. 네거티브 공방 치열하고요. 고소고발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선거가 사실은 내년 대선 전초전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여야가 뭐 승부와 상관없이 총력전 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기를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예. 많은 비리 의혹을 지금 박영준 의원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흔들리지 않아요. 예. 제가 그래서 그걸 좀 몇 군데 전화를 해봤더니 워낙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런 불신이 예. 강하기 때문에 그 예. 어떤 게 터져도 흔들리지 않는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부산이 중요한 게 뭐냐면 부산이 저는 만약에 예. 무너지면 호남이 저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요, 예.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서 정치적 고향이 호남이라고 한다면 네. 심리적 고향은 바로 부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부산에서 만약 이번 선거에서 패배를 한다면 바로 호남이 심하게 흔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외형적으로 덩치로 규모로 외형적으로 훨씬 중요하지만 예. 실제 심리적으로 본다면 네. 아주 중요한 거죠.
또 퇴임 이후에는 또 물러나서 살 때도 또 부산 경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상당히 여권과 대통령의 어떤 심리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덕도를 비롯해서 아주 온통 총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는데 네. 지금 지지도만 놓고 본다면 지금 요주부동인 것 같네요. 예. 여전히 지금 박형준 대세론이 별로 흔들리지 않고 좀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민심과 관련해서요. 어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이 됐습니다. 전셋값 인상 논란이 일면 전격적으로 경질됐는데 논란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정부는 투기업계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민망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언론개혁 이루고 싶습니다. 문안돌이 되어 기꺼이 정도 맡겠습니다. 강남 주최 김종원 민정비서는 결국 집이 아닌 집을 택했습니다. 그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우리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안 올랐습니까? 제 아파트 거기 MB 정권 때도 올랐습니다. 저기 노 실장.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님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어제 신속하게 대통령이 바로 사실상 경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문제가 민심 위반에 큰 충격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부동산 민심에 불을 부은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나오는 좀 기름을 부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확 타버릴 정도인데 아마 거기다가 김상조 정책실장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부동산 정책의 상징적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이 상당히 좀 민망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터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뭐라고 설명을 못할 정도로 민심이 악화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단 하루도 아마 망설이거나 할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그나마 속전속결로 빨리 잘했다고 봅니다. 뭐 빠르게 결정을 하긴 했지만 민심은 여전히 좀 술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위직 인사조차도 지키지 않은 임대차 3법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문 대통령이 좀 따로 사과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 사과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 때도 사과를 했었고 LH 사태도 했고 사과를 또 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임기 말 대통령이 사과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사과를 계속하면 이게 밀려서 결국 레임덕으로 가느냐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에서 안타까워하거든요.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한보 사태 때 기자회견하면서 사과를 하면서 며칠 2, 3일 다시 또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과를 했던 게 빨간 넥타이 메고 머리 까맣게 염색하고 사과하는 모습이 너무 정말 와닿지 않는다라는 여론이 말해 다시 한 번 더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총리든 간에 바로바로 사과를 하는 것이 그래도 민심을 달래는데 훨씬 더 플러스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상조 전 실장의 경질에 대해서 여야가 입장을 냈습니다. 잠깐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네, 경질은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면목 없는 일이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오신 분이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좀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하던데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좀 일리가 있습니까? 정책실장이 꼬리면 어떻다는 얘기죠?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이해찬 전 의원이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리다 그랬죠. 김상조가 아랫물입니까? 예? 김조원이 아랫물입니까? 예? 노영민이 아랫물입니까?
참 저는 의식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발언이 가능한지. 네,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 왔던 건데 부동산 문제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의 참모들, 이 참모들이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민심과 정반대되는 지금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약간 좀 미묘한 표현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람이 좋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온정주의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관대할 경우에 주위 측근들이나 지지자들에게는 박수를 받지만 야당이나 국민들에게는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측근 참모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감하게 아주 단호하게 해야 되고 야당이나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좀 오히려 온정주의를 베풀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 이제 되풀이 되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국민들의 불만이 이 당이라 정부로 가지 않고 바로 청와대로 향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인데 참모인데 앞으로 임기 이후 나머지 1년 동안만이라도 정말 청와대 참모들에 관한 어떤 문제나 이런 좋지 않은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문제는 만약 정치적인 문제가 또다시 청와대에서 나올 경우에 아마 그 다음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그 레임덕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좀 청와대 참모들은 좀 자제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다시 뭐 청와대 참모들의 이런 행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윤 전 총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기획설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실제로 출마할 걸 예상하십니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그 길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테고요. 중간중간에 누군가 계산한 듯한 그런 행보를 하는구나 이렇게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계산한 듯한 그 말씀은 제가 좀 어떻게 이해를 되겠습니까? 어제도 뭐 한 말씀을 했던데요.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기획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모 언론사하고 인터뷰했잖아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뭔가 누군가가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원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근데 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또 대선 출마 안 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두 분. 근데 저는 두 사람 생각은 같은데 저는 이제 전략의 차이라고 봅니다. 전략의 차이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계획된 출마를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당에. 다분히 뭔가의 주위 사람이 코치를 받아가면서 상당히 의도를 가지고 정치인으로 나간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것이 우리 여당 전략이 유리하다고 보는 거고 노영민 후보 같은 경우는 자꾸 나간다 출마한다 하면 오히려 윤석열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출마를 못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네거티브로 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 생각이 다른 것 같고 다만 이제 윤석열의 행보는 이미 저는 시작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책 행보는 그 정치적 행보라는 게 이렇게 뭐 언론사하고 인터뷰하고 메시지 계속 내는 거 이걸로 보시는 겁니까? 상당히 이미 오래전에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다는 포토 정치 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김영석 철학자 친구 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메시지 정치는 아주 수시로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LH 사태에 대해서도 상당히 젊은이들이 화가 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또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뭐 계속 정치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4월 7일 보선을 앞두고 조금 더 아마 행보를 가할 거라고 봅니다. 물밑 정치를 좀 확대할 거라고 봅니다. 메시지 정치를. 그리고 이제 4월 7일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행보를 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본격적 행보를 위해서 한 달 정도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이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탄력을 받아 갈 수 있겠다. 아니면 어느 순간 거품으로 끝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뭐 저도 판단하겠지만 보시는 뭐 국민들도 충분히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형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